있어 그럼. 아이고.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벗겨졌네. 아 이게 최사갓이야? 에라, 야. 아이 진짜. 아이, 누구시죠? 아예 최사갓. 네. 아니 삿갓이 없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거를? 네, 예전에 시첼 녹화할 때 가발도 하나 샀고요. 혼났네. 최사갓이 없으니까 위치도 괜찮고. 네. 맨 지사랑만 하고. 지겨워 죽겠어. 어디 갔다고? 예. 최 교수님이 예. 방학 동안에 예. 진짜 월요일, 화요일, 예. 금요일까지 글쓰기 교육을 하셨어요. 누가 하란 말도 안 했네. 그 방학 내내 하시고 또 이제 글쓰기 특강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학생 모집을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느라고 이제 피곤하다고. 휴가를 약간 딴 사람도 다 같이 한 거잖아. 딴 사람도 그 정도 했고 우리 그 마박은 그거보다 더 했을 텐데. 아닙니다. 마박이 휴가를 가야지. 뭔 휴가야. 자, 우리가 지금 오메 환장하게. 오메 환장하겠네. 그걸 잊어버렸네. 오메 환장하겠네. 이게 좀 퍼져야 되는데 유행어로 한일 이렇게 돌아다니다고 여기저기서 오메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가 막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 댓글에 우리 주말반에 그 신학과 학생이 한 분이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이렇게 댓글을 다셨길래 그래요? 제가 밑에다 또 댓글로 오메 했었는데 아직 환장하겠네 댓글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대단한 건데. 미음으로 좀 해야 오메 환장하겠네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댓글 단다는 게 더욱 시청은 해도 댓글 다는 이 비율이 최소 한 1000명이 한 명쯤 될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환장하겠네까지 달아주시네. 한 명밖에 안 해가지고. 자,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그 뒤에가 이제 한일장신대학교. 이게 장자가 이게 맞아. 길어. 길어요. 장신이야 장신. 그러니까 102년, 102년을 버티고 있는 긴 년수죠. 100년이 넘어갔으니까. 세 자리가 넘어갔으니까. IQ가 2자리인데 세 자리 된 학교에서 살고 있다. 근데 참 환장할 일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이게 102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2년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고 귀중한 또 우리가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 판에. 맞습니다. 102년의 역사. 이거는 내가 이제 그 65세가 되면은 만 65세가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정식 할배가 되는 거잖아. 노인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서 이제 노인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내 나름의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65세의 노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자격 요건이 65세까지 살아야 돼. 65, 이거는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길고 뭐 뛰어도 그러니까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6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물론 뭐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65세까지 어쨌든 버텨왔잖아. 이게 가장 귀중한 조건이야. 65세가 됐다는 게. 그래서 괜히 나이만 먹었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102년 된 학교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102년이 됐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모두가 좀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학교가 102년 동안 버텨오는 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버텨오지는 않았을 거다. 버텨온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야. 버텨온 원동력이. 우리 아버님이 좀 나이가 이제 90 가까이 돼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또래의 그 아버님들로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 편이에요. 일찍 나셨어. 아버님이 나를 22살에, 네. 어머님이 20살에 나를 나셔가지고 굉장히 일찍 나셔서 아버님이 그래도 아직은 젊으신 편인데 그래도 아버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버님의 친구들은 거의 돌아가셨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아버님도 이제 간혹 하다 보면 죽을 고비를 넘겼네 막 이러시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가서 뵙고서 지난번에 감기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제 죽게 됐나 보다. 그때 내가 이제 멀리 있었는데 아들 못 보고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근데 어쨌든 넘기셨지 않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고비가 있는데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한데 이 양반 고기 안 드시거든. 소식에 채식만 하시는 분이야. 고깃국도 잘 안 드셔. 그런 분인데 그 버텨왔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그 꼴까다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들 있잖아. 어떤 그 순간들 이러다 죽겠네 하는데 버텨내는 거는 어떤 그 생명의 원동력 같은 게 남아 있는 거고 그 순간에 그게 좀 부족하면은 못 견디고 돌아가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여 년의 역사가 우리 학교도 그럴 기회들이 수도 없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중간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넘겨왔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에 젖먹던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 젖먹던 힘이 뭐냐? 우리로서 이제 믿음이지, 믿음.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 100여 년의 역사,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여기에 신경을 안 써.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그냥 뭐 빌어먹을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거고 그거를 이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가 설립된 목적, 또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돼 본다면 선교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00년 또 우리가 지내왔고 또 선교로 또 100년을 더 지내가야 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선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겠죠. 선교. 근데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좁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인 만드는 전도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원을 따져놓고 보면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미시오 데이. 앞으로 이제 미시오. 이 말도 좀 유행하면 좋겠어. 어메 환장하겠네. 미시오. 우리 총장님이 에스크. 뭐라더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가? 그 에스크인가?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요. 뭐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그러잖아. 이거 밀어야지 문을 이제. 미시오. 어메 환장하겠네. 미시오.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니까 미시오가 이제 미션이란 말이죠. 미션. 근데 미션을 이제 우리가 좁게 말하면 선교, 넓게 말하면 어떤 사명, 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미시오 데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교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넓게 보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한일 공동체를 하나로 끌어모으고 한일이 나아갈 바, 그 근저에 있는 원동력은 믿음이지만 믿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뭐가 있어야 평생을 지탱해 갈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를 우리 어떤 그 바깥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게 어떤 과가 됐든지 이 과가 하는 일들은 다 뭐라고? 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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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최 작가는 지금 어디 섬 돌아다니 어디 다니고 있을 거야. 또 미시오 하면 또 삼행시 나올 수 있는데. 아니. 그런 틈을 주지 말아요. 절벽에 있을 때 뒤에서 미시오! 그래서 이제
미시어 데이. 그래, 요게 좀 확산이 되면 좋겠다. 한일이 나아갈 바 뭐냐? 뭐 지성, 인성, 영성 이런 걸 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과도 다르고 뭐 좀 다르지만 생긴 것도 다르지만 그래도 한일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다.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학교, 믿음의 원동력을 갖고 버텨온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라고 하는 구호 밑에 모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뭐다? 미시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미시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은 다 그 일이다. 우리가 그런 일로 함께 모였다. 이런 이제 동질감, 102년 된 그 어떤 전통과 동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뭘 준비해 왔어.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 뭔가 그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한 50년 넘은 이제 소니, 소니 한번 봐봐요. 소니 녹음기야 이게. 뭔가 툭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녹음 취조실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베이에서 내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정년 퇴임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요걸 구입한 이유가 있어. 요걸 구입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누구를 취조?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지난번에 이제 파카 볼펜하고 만년필 선물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 또 하나 선물 받은 게 녹음기였는데 그때 이런 비슷한 녹음기였어요. 그 어디였나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는 파나소닉이라고 처음 이게 이제 카세트 녹음기가 이렇게 개인용으로 처음 나왔을 텐데 가격이 얼마였냐 그러면 그때는 국립학교 그 등록금이 진짜 한 달 하숙비만 했어요. 8만 원인가? 와. 그리고 사립학교가 34만 원인가? 그 당시 가격으로. 그때 이게 한 거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8만 원. 그 정도로 비싼 거였는데 하여튼 그때 이 파나소닉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말 꿈에 그리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막 녹음하고 막 시시때때로 막 연설도 하고 막 이러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각이 나가지고 정년 퇴임하면서 구입한 몇 가지 물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걸 구입하면서 이제 내가 예전에 20대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대학 들어갈 무렵이니까 10대 말기에 그때 이제 그 기분을 좀 느끼면서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내가 워낙 디지털 좋아하잖아. 워낙 디지털 좋아해가지고 2000년에 벌써 디지털 에스겔이라는 책을 처음 냈는데 너무 빨리 내가지고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명저인데. 근데 이제 디지털을 워낙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도 다 디지털로 듣고 다 어느 순간부터 귀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핸드폰 이런 거 요즘에 전화를 오래 못 해요. 그리고 들고 있으면 열이 나면 손에 뭐 저림 현상 같은 거 있다 그러고 막 몸이 괴로워, 몸살이 막.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차츰차츰 아날로그로 바꾸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제 웬만하면은 다 아날로그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앰프도 진공관 앰프도 내가 이렇게 조립도 하고 그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아날로그로 바꿨는데 그래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특별히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무렵에 맨 처음 접한 일종의 팝송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팝송도 이제 한 분야긴 한데 뭐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다 팝송이라고 했으니까 외국 음악을 팝송이라고 해서 맨 처음 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작은 아버님이 외항선을 타셨어. 그래가지고 이런 물건들하고 뭐 그 테이프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때 이제 가져오셨던 테이프 중에 하나가 폴 모리아 악단이라고 폴 모리아 악단의 테이프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진짜를 내가 이제 하나를 요즘 한 몇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폴 모리아 악단의 진품이야, 진품. 이것도 거의 한 50년.
그런 그 테이프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유명한 그 폴 모리아 악단의 특히 유명한 음악. 최동규 교수님 또 이거 러브 이즈 블루라고. 이 음악에 너무 취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들을 함께 어울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장만을 한 겁니다. 소리가 깔끔하게 잘 나네요. 잘 나죠. 이게 그 상태가 아주 좋은 거를 특별히 구입을 했고 테이프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주 좋은 테이프들이 몇 개 남아 있어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구입을 했어요. 다음 주에도 내가 새로운 걸 보여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재밌습니다. 새로운 걸 보여줄 텐데 자 이런 이유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 자랑하려고. 최 교수님 계시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미시오 했잖아. 미시오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새싹갓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새싹갓이 이제 워낙 그런 걸 타고났어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새싹갓은 자기 헌신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교나 이런 것들은 조직이잖아. 조직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돼. 얘처럼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은 지 혼자 열심히 하다 끝나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교수들도 교수의 개인적인 헌신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 학생들을 대할 때에 교수는 교수의 개인적 성향이나 그런 것으로 학생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학교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왜? 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여기 와서 등록을 했고 그 돈으로 학교가 움직여 나가고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교수의 권위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나타나야 될 거고 시스템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는 서비스 제공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학생이 내가 을로서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서 이 학생이 여기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력자,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학교가 좀 뒤떨어지지 않나. 자꾸 손 올리게 되는 사실 최 교수님이 글쓰기 과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뭐 이제 방학 글쓰기 특강까지 들어온 건데 사실 이제 지난 번 이제 체제 때 다 망가지고 이런 방학 글쓰기 특강의 특강비조차 깎고 그러니까 학교가 나서서 이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또 학생들이 정말 내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뭔가 글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끔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확 밟아버리는 그런 안 좋은 역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잘 쉬시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쭈그려졌다 이거지. 펴자. 선글라스. 그러니까 그 한번 이게 바람 잡아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파죽지세라고. 그 이게 파죽지세가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대나무를 쪼갤 때 처음에 이제 잘 잡아가지고 쪼개면 그 다음에는 쫙 쪼개져서 일렬로 끝까지 쪼개져 나가네. 이거 파죽지세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요게 안 좋게 생각되면 뭐냐 그러면 슬슬 가지 않는다는 거지. 한번 다운되면 그 다음에는 파죽지세로 확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적인 측면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시스템은 함부로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이게 그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낡고 노후화 되니까. 그래서 개선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이 집안에 무슨 뭐 파이프나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학교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본인 나름대로 한다는 거지. 그거는 네.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 네. 그럼 거기에다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그 다음이지. 창의력을 처음부터 발휘하면 어떡하겠어. 우리는 아직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보다가 수강 신청을 변경을 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수강 신청을 변경을 하는데 그 교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지금은. 본인의 의사인데 왜 그 교수한테 가서 그 사인 변경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좀 이상하고 학생이 예를 들면 뭐라 그러지? 저적이 아니라 퇴학 학교를 그만둘 때 휴가를 하거나 또 학교를 그만둘 때에 왜 본인이 직접 다 가서 도서관단 해야 돼 이거를. 거기다 딱 갖다 내면 거기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는 이 시스템이 수용자 중심의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렇다 쳐 수강 신청 변경을 하는데 그 교수의 사인이 필요하다. 교수한테 사인 받으러 가면 교수가 기분 나빠해가지고 너 두고 보자. 뭐 내 과목은 안 들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학생이 질문하거나 뭘 하면은 뭐 그냥 아주 그냥 꼼짝없이 눌러버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제대로 표출을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도 교수들은 학생들이 수용자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이들 뭐 뒷담화리 해주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쓰지 말라는 시다바리는 아니지만 전문가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어떤 그 존경받을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고 그 학생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서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고 내가 아프고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학생한테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런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것들을 줘야 되겠다. 요거를 갖춰야 된다. 그것은 그리고 교수의 재량이기도 하지만 또 시스템적인 거예요.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는 교수의 재량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틀거리 속에서 교수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 교수 학술센터 해보니까 어때? 미치겠습니다. 오메 환장하네. 미시오. 에이 썩은 놈.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벗겨졌네. 이게 최사값이야? 에라. 이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직원들도 이제 뭐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데 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거거든. 우리들은 일이 많다, 할 일이 많고 학생들을 한둘이 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 학생들은 와서 자기 혼자 대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직원들과 학생들 사이에 어떤 이제 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로 피곤해 있는 상태고, 근데 학생은 이제 수험 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고려해 줘야 돼? 우리가 충분히 고생하는 직원들은 다른 부분으로서 그거를 챙겨주고 이렇게 돌봐줘야 되지만 여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은 만약에 그런 면에서 학생이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직원이 그 앞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었고 앞에서 또 한 학생이 와가지고 힘들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직원이 굉장히 피곤했었어. 짜증이 나 있어. 그래서 이 학생이 오니까 짜증을 부렸어.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디렉터가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보고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인드도 없거든. 이 학생이 그 수용자라고 하는 그리고 돈 내고 와서 일종의 소비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는 그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그 경우에 와서 여기서 누구를 야단쳐야 돼? 직원을 야단쳐야 되겠어? 학생을 야단쳐야 돼? 나중에 고생했다고는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은 직원이거든. 우리가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앞에 놈이 나한테 그러면은 잠깐 바꿔야지.
너 잠깐 나가서 쉬어.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와가지고 맨날 짜증 부리는 직원들만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라고 하는 변명이 통할 수도 없거니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내가 이해를 해주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아.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연쇄살인범이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그렇다고 쳐도 그 사람을 벌을 안 줄 수가 있나? 잘못한 게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시스템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공부시키네. 이거 요즘 교육부장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교육부 장관이? 네, 잘 모르고 쓰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 존 나이스비트라고 오래된 책이에요. 최근에도 나오긴 했더라고. 최근에도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이 최근판에 이 사람 말고 이거는 거의 뭐 절판되다시피 한 책이고. 근데 내가 이 책을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디지털에 관한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도 말에 2000년도 초기에 이제 디지털에 아주 뭐 빠져 있어 그럴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던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그래서 요 교회 특강 가서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해서 하이터치라고. 하이터치.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테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뭐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디지털 시대인 거 맞아요. 디지털 문명인 것도 맞고. 근데 요즘에 AI 또 GPT, 챗 GPT 이런 곳에 하여튼 그 힘을 내가 요즘에 진짜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그림 그리는 거. 네, 저 봤습니다. 봤어. 유튜브. 그건 내가 그린 거거든. 내 작품이야, 내 작품.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GPT, 챗 GPT가 이제 거기에 들어 있어서 이제 문자로 작동이 되는 거지만 거기다가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내가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하이테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훨씬 더 인간과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가긴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하이테크야, 하이테크.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이터치라는 거죠, 하이터치. 그래서 요걸 절대 잊지 말자.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이테크는 이루어져. 이건 말 안 해도 이건 말 안 해도 돈 벌어먹을 놈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고 뭐 하나 이뤄놓으면 그거를 넘어서야 되고 또 발전해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돼. 그래서 이건 하나 안 말해도 자연이 되는 거야. 이게 뭐 제4의 물결이고 뭐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지 준비 다 알아서 해. 그것들은 다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MZ 세대에 대한 거 그것도 다 알아서 해. 상업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 하이터치라는 거지. 요 하이터치 부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요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하이터치 개념으로 좀 이제 전체적인 교과 과정이나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요게 지나치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이터치는 아니고 로우 터치가 있었지. 로우 터치가 있어서 일단은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직원들이 뭔가 피로감과 한편으로 보면은 또 동기, 모티베이션이 안 돼가지고 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직분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잘 안 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 로우 터치였던 거 아니냐 우리 교수들과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우리 그 전에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센터인가 CTL CTL 이것도 내가 그 전에 CTL을 이렇게 쓰면 눈 그래 CTL 그러지 말고 둔두루둔둔둔둔둔두루둔둔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박 교수님이 아주 질색을 하더구만. 그게 감각이 없어. 있잖아. 오케이.
그 LTE도 네, 늦. 네. 아, 그런 게 있는데, 네. 아이고, 나의 이 뛰어난 감각을 열어받아가지고 둔두루둔둔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셨어. 근데 하여튼 그때도 그때 팀들이 많았잖아. 네, 많았던 때가 있었죠. 그냥 와글와글하고 그냥 이 공간들도 굉장히 네. 널쩍널쩍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학생들 그렇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인력이 함께 일하면서 이제 어떤 혁신, 그러니까 교수 학습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그치.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변화를 만들어냈고 근데 이제 이게 인력이 한 번에 싹 빠져버리니까 정말 이제 기존에 있던 것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또 아빠는 그거 잘하잖아. 또 애들 또 데리고서 또 이제 같이 어우러지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스템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미시오. 그래서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래서 아직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하이터치다. 뭐 문자로 하고 뭐 하고 이러지만 그거는 아직 뭔가 이렇게 제대로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만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도 오해를 하는 판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교육전도사하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안아주는 거야. 허그하는 거. 허그하는 거 안아주는데 일부러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철로역정. 밤중에 이제 철로역정 해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건 다 누구 시키냐? 교사들 시켜.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다 끝내고 마지막에 오면은 내가 안아주는 거야. 그건 내가 해. 와, 애들이 울어 막. 빅픽처.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내가 하는 일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다. 하이터치라고 하는 게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교수님들이 직원들이 속이 불편해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어제 만났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본청만 쳐오가. 내가 속으로 이런 소울놈인지 소울연인지 뭐 어제 밤에 집에 우한 있었냐. 아니 그거는 기본적이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 집에서 무슨 뭐 싸움을 하고 나왔다. 집에서 근심 걱정이 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 뭐 빚이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도 일단 내가 직장에 나왔고 학생들 앞에 섰을 때는 프로가 돼야지. 프로가 돼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거기에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거나 내가 필요해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어. 나는 교수야.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내 말에 끽소리 말고 들어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제 면접하는 것도 그래서 면접도 옛날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기존적으로 면접은 교수들이 학생을 뽑는 거다. 그러니까 교수가 상위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학교 어디 있어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아니 뭐 숙명여대나 이대여도 거기 총장님 같은 경우들은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나와가지고 탭댄스도 뜨고 추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서 이 면접을 우리 학생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우리를 보는 거다. 그래 우리 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쟤네들이 이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떨어뜨릴 애 있냐 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주변 좋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서사평 거기에 뭐 기념비나 이런 데 옆에다가 세워놓고 같이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욕하는 거야. 뭐. 지금 감동을 줘도 모자라 봐요. 하이터치. 아니 그렇게 해서 이 애들이 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의 개념, 인터뷰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테크도 안 되지. 하이터치는 이거는 로우 터치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요거를 실천하려고 사실은 교수님한테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면은 바로바로 이게 소통이 이제 뭔가 학생들의 만족도나 의견 왜냐면 요즘 애들은 이제 텍스트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 문화를 그렇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훨씬 더 한번 솔직하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텍스트로 쓰라 그러면 막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그 마지막 끝나기 한 15분 전에 What I understood 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핵심 이해한 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다음에 오늘 교수의 강의 만족도 그리고 불편한 거 개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무기명으로 매 시간마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되게 하이테크가 되니까요. 이게 제가 이거를 하려고 교수님들한테 몇 번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모셔가지고 WIU 교수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바꿀 마음이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섬에 있는 거야. 섬. 어떤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어디지 지금 어디 소양강 댐인가 어디에서 그 이게 이 인공섬 만들어 놨었잖아. 라고 이게 그 저기 떠내려가 가지고 폭풍우에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예, 섬이야 섬. 섬이고 물에 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지고 해체될 판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교실. 근데 교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면만 보게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학생들하고 토론시키다가 토론시키면 이제 둘러앉게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앉았다가 사실 토론에 발표를 하면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게 사면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면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만 있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개인적으로는 생각들은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이 학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 왜 뭐가 부족해서? 하이테크는 우리 바깥 세상에 워낙 넘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뭐를 주려고 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여튼 나의 처지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들이 와서 이 학교에 와서 돈 내고서 받아가야 될 최대한의 가치를 부여받고 나가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요 하이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메 환장하겠네. 앞으로 미시오. 그리고 하이터치. 하이터치. 어디 갔어? 절벽 조심하시고. 하이터치. 그래, 다음 주에 봅시다.